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사무실입니다. 무주에서 1박 2일 동안 농부가 되려고 농업인 등록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결국 몸은 움직이고 마음은 다스리라. 이게 저희 수련자들의 큰 몫인데,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결국 텃밭이거나 경작하는 밭이 있어서 거기에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은 도인체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수도자의 생활은 결국 흙과 함께 같이 하겠다는 기분으로 농업인 자격을 신청하느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무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곳저곳 공무원 사회나 농협 이런 데를 쭉 들락거리다 보면서 이게 공무원이든 일반 사람이든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저 사람의 기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경팔맥을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맥과 동맥이 발달한 사람들의 기질, 그 성격, 이걸 판별하는 방법을 한번 도반들과 나눠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협지 읽어보는 사람은 많이 이 맥을 이야기할 때 인맥과 동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기경팔맥, 그리고 정경십이맥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를 모으는 곳이 기경이고요. 흘러다니면서 인체의 기혈순환을 관장하는 것이 정경십이맥이거든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에 경락 경자를 해가지고 손으로 흐르는 경락 6개, 발로 흐르는 경락 6개. 그래서 이제 합해서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 12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폐경, 폐로 오는 경락, 방광으로 오는 경락, 뭐 이런 가지 손으로 오는 수태음폐경, 족방광고름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기경팔맥 중에서도 우리 수련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그 2개의 맥이 우리 인체의 전반부로 흐르는 인맥, 그리고 후반부 등 쪽으로 들어가는 독맥, 요 2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관상을 보고 이 인맥과 동맥과 연관성만 가지고 이 사람의 기질을 생각하면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인맥이 어디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임신한다 할 때 임자 있잖아요. 그 인맥입니다. 독맥은 감독한다 할 때의 그 독맥입니다. 그래서 임독양맥은 등 뒤로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임독양맥이 상체에서만 흐르면 소주천이고, 하체, 발바닥, 용천혈까지 가게 되면 대주천이라 그러거든요. 기혈이 흐르는데. 근데 그 중에 인맥이 발달한 사람의 성향과 독맥이 발달한 사람의 성향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사람이 동맥이 발달했냐, 인맥이 발달했냐를 보게 되면은 상대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자, 동맥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느냐 하면요, 꼬리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옵니다. 꼬리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를 따라서 목 뒤선을 따라서 머리끝 백혈을 따라서 코로 내려와가지고 윈 입술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요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등 뒤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일로 내려오고요. 인맥은 아래 입술 바로 밑에 이어져 입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체 정중앙부를 따라가지고
딱 한 가운데를 뒤로 빙 돌아가지고 꼬리뼈까지 가는 것. 요게 이제 인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맥이 발달한 사람과 동맥이 발달한 사람의 관상을 보면은 이게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독맥이 발달하면은 등 뒤로 차고 올라와 가지고 백회를 지나서 인단과 코를 지나 가지고 인중까지 오죠. 그래서 동맥이 발달한 사람은요, 코가 좀 앞으로 튀어나왔으면서 윗입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윗입술, 아랫입술을 좀 덮고 있는 상태 또는 튀어나온 상태, 이런 사람들은 독맥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동맥이 발달한 사람의 기질이 어떠냐 하면은요, 동맥은 제가 처음에 말할 때 감독 독자라 그랬잖아요. 감독을 한다는 말 뜻은 자기 자신의 기질이 남들 앞에 올라서고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 이 동맥이 발달한 사람의 평균 성향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직장의 상사가 되건 노가다 10장을 하건 빵집 사장을 하건 장이 돼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이 동맥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직책에 있어야만이 자기 성향이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이 동맥이 발달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굽히거나 수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맥이 발달했다 싶으면은 그냥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면사무소 가서 일을 봤는데 이 양반이 아주 전형적인 동맥이 발달한 사람이더래요.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절대 내 주장을 내세우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예 하고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지. 받아들이면 일이 좀 쉽게 풀리는데, 여기서 이 조그마한 완장이라도 하나 찼다고 폼 잡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또 뭐 그건 아니주고 하고 뭐 법 들이대고 어쩌고 툭툭 치대면은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동맥 발달한 사람은요, 이 수화에 두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치받기 좋아하고 공격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인맥이 발달한 사람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면 임자가 임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임신한 그 상태를 보면은요, 대부분 다 수용, 허용, 포용 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맥 발달한 사람은 아랫입술이 조금 밖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랫입술이 도톰하게 밖으로 조금 더 나와 있거나 윗입술보다도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인맥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남들이 하는 싫은 소리도 자기 속에만 삭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혼자서 수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죠? 속병이 많은 사람이 인맥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동맥이 발달한 사람이 이렇게 각각 쑤시고 때려하면은 절대 같이 반발을 하지 않는 반면에 혼자서 속으로 삭힙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더라도 뭐 이 사람 받아들이기만 하기에 큰 걱정이 없는데, 반면에 인맥이 발달한 사람은요, 속병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오는 암 환자들이나 기가 막힌 사람들, 가슴이 끄 막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대부분이 한 7, 80% 이상이 인맥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상을 한번 보면은 말이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맥이 발달했죠. 그 인맥 발달한 이런 양반들은 이 겉으로 보기에 뭐 우리가 볼 때 제 양반 저거 뭐 헌법 무시하고 뭐 법 절차 무시하고 어쩌고 뭐 욕들을 많이 하는데,
제약본적으로 속으로 지금 엄청 많이 삭히고 인맥이 발달했기 때문에 속병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아주 암떼거든요. 우리말로. 암떼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과감하게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동맥이 발달한 사람한테 휘둘립니다. 아마 밑에 참모들이 동맥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을 많이 썼을 건데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양반들, 참모들이 동맥이 발달한 이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휘둘려 있으면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별로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대신에 자기 속은 많이 썩습니다. 속병이 생기거든요. 그 암환자들이 보면은 인맥 발달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 속으로만 받아들이고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공격 성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 중에서 말이죠. 독수리하고 펠리칸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독수리는 말이죠. 윗부리가 엄청 밖으로 나와서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살기가 많고 육식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새 중에서도 아랫입술이 발달한 새가 펠리칸입니다. 이렇게. 펠리칸은 밑으로 쭉 처지게 돼 있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주어지는 음식만 먹습니다. 자기가 공격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윗입술을 쭉 내려가지고 그 안에 고기를 저장하고 이따가 한 개씩 먹고 하는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인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 동맥이 발달한 사람은요, 군대의 지휘관이나 무자 계열로, 무인들 계열로 조폭의 두목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을 합니다.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맥이 발달한 사람들이 위주로 됩니다. 옛날 YS를 보십시오. 굉장히 동맥이 발달해 있잖아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어떤 냉철한 분석력이나 이런 건 없는 반면에 직관은 굉장히 발달했죠. 동맥이 뭡니까? 감독 독소가 내 등 뒤에 죽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혹시 프로이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본능 자체가 죽음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걸러 끌고 가는 것. 이걸 타나토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본능과 이 잉태와 생산의 본능을 우리가 리비도라 그러죠. 이 리비도 단순한 성적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인맥은 리비도가 있고요. 동맥은 타나토스가 있습니다.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게 임동맥이기 때문에 동맥이 발달했다 그러는 것은 죽음의 본능을 갖다가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러니까 아주 매몰찬 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인맥이 발달했다는 것은 삶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과 사랑, 포용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살기까지도 마저 받아들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사람을 분석할 때 음과 양의 기질로만 본다면은 이 동맥은 양의 기질이고 이 인맥은 음의 기질이거든요. 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물질화 시키는 에너지잖아요. 이렇게. 양이 뭡니까? 모든 걸 발산해 가지고 퍼뜨리는 게 양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조화로울 때는 하염없이 그냥 이 삶에 그냥 잘 움직이고 있는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 부조화됐을 경우에는 편향된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인이냐 양인이냐 하는 것이 동맥이 발달했냐 인맥이 발달했냐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 음양 중에서 태양과 소양이 있고 음 중에서도 태음과 소음이 있듯이 인맥과 동맥도 마찬가지로 동맥을 상중하격, 인맥도 상중하격으로 격이 어느 정도에 발달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의 질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어쨌든 저는 뭐 현실기에 적용하는 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 공무원 사회 이쪽 이런 거 잘 해결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상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상대해야겠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상대해야겠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거 수련자들한테 이런 얘기 좀 들어가지고 실생활에 접목을 해보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단 조화로운 사람은요,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거의 비율이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요, 인맥과 동맥이 조화로우면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한테는 마음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더라도 다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감독도 해주거든요. 자, 오늘은 기경팔맥의 임동맥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